무심각에서 자리를 해주시는 우리의 애국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애국 충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을 것이며 보신각에서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0만 명이 모일 그때까지 쭉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많지 않은 인원에도 변함없이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탄핵이고 그 탄핵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잘못된 탄핵을 빌미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일당들이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지만 똘똘 뭉쳐서 이 잘못된 문재인 일당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동안에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무엇이 적폐입니까? 한 가지도 사실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재판의 진실은 떠나서 그동안의 촛불선동이나 언론선동에 의해서 무슨 청와대에서 구설을 했다는 등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등 자, 일단 객관적인 거 재판 내용만 가지고 따져봅시다. 1심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래재단 K스포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4년 징역형과 168억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벌금형이 된 뇌물이 기준이 되는 그 168억 원이 아직도 미래재단 K스포츠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판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정치 판결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 자, 거기에도 이용해먹은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 1심 나기 전에 6.13 지방선거 이전에 1심 판결을 내서 여론을 돌려놓기 위해서 억지로 재판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정치 재판 아니겠습니까? 자, 재판에 정치가 개입했을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망가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국민학생도 알죠? 상권 분립이에요. 각 권력마다 법원, 사법, 행정, 또한 그 국회마다 권력은 독립돼서 상호 견제가 돼야 하는 건데 지금 이 나라는 모든 걸 정치가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좌우하고 있어요. 문재인 일당이 좌우하고 있어요. 재판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이게 바로 일당 족대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더군다나 국회마저도 지금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법부, 검찰이나 법원이나 모든 게 지금 그쪽에 눈치만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1심 재판도 잘못된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168억 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면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간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죠. 정상적으로 삼성이 투자한 그 자금은 그 재단에 그냥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 이게 바로 정치 재판이고 정치가 재판에 개입한 정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판결 난 것도 있죠. 그 국정원 특활비 그것도 1심 재판이 났습니다. 판결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판결 결과가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고 거기에 그 특활비를 제공한 3분의 국정원장은 유죄랍니다. 네? 국가 예산을 좀 먹었다는 거죠. 자, 특활비라는 게 뭡니까? 마치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박근혜가 받았는데 박근혜는 무죄다 이러면 대통령이니까 그냥 무죄해 주는데 국정원에서 무슨 불법 자금을 상납받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쓴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되죠.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자금을 끌어서 쓰는 겁니다. 국가 일이건 모든 공적 일은 1년 전에 국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확정을 받아서 그 확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일이 생길 때는
대통령 통치권으로서도 자금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국정원 자금을 끌어다 쓴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남북 북미 회담 그게 한번 취소되면서 다시 6월 12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6월 13일 지방선거 하루 전입니다. 이 북미 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정치적 입김이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개입된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하루 전날 북미 회담을 성사시켰어요. 이 모든 게 기획적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획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니까 갑자기 문재인이가 어느 날 갑자기 판문점에 넘어가서 김정은이를 만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미국 측에서 또 얼만큼 로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건 사전에 그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닙니다.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권에 의해서 옛날에 국정원 특활비를 쓴 게 잘못됐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요번에 북미 회담 관련해서 또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북한에다 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바로 특검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100%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갔을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올 돈이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다 정해지니까 미리.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 왜 잘못입니까 이게? 이게 갇혀서 재판받을 건입니까? 멀쩡한 사람 갖다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권력 다 뺏어놓고 탄핵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과거에 진행된 어떤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에 대해서 이제서 사법적 잣대를 드러내가지고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해 먹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일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 잘못된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자한당이라는 그대 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은 내분으로 인해서 이미 힘도 쓸 수도 없고 쓸 의지도 없고 그 중에서도 절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는 것도 반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탄핵시킨 인간들이 나오길 바라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무조건 자한당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속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빨리 정권을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가 많아야지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될 거 아니냐.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는 절반 정도가 탄핵을 시킨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자기들이 권력 잡았다고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야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 양심이 있는 놈 같으면 아예 탄핵을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권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2심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정말로 따져보니까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이런 판단이 예상이 된다면 이 자한당에 썩어 빠진 몇몇 인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고 싶더라도 재판에서 그런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요 약삭빠른 문재인 일당들은 사면이라는 그런 제도적 역할을 통해서 사면시켜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한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자한당이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우리끼리 마음을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시키고 재판을 받더라도 석방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법원에서 이미 옛날 과거의 대법원에서 정한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다가 불구속 재판의 어떤 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이 아무것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된 게 없어요. 이게 모든 게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다른 정치적 상황을 우리 믿지 마시고 절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끼리 똥똘 뭉쳐서 하루빨리 문재인 일당을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되는 건 그날까지 끝까지 같이 저항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성으로 예, 오늘은 5.18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5구 대선에 대한 부정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태 실장께서 대법원 앞에서 지금 단식투쟁 16일째입니까? 16일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믿어주고
강력히 응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고발 사건에 정창화 목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최우원 교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 하면은, 저는 그 법원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선관위하고 국회 자유한국당이 이해당 사장이니까 여기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뭐 해결 과제를 한번 찾을까 하고 작년 5월 한 중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감사원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저희가 그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핵심 문제가 투표용지 2개 건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투표용지가 따로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걸 편의상지가 B형 용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B형 용지를 집회에서 신고를 받고 해서 10일간 2017년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1612명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고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 국회, 감사원 이 세 가운데를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명단을 정창화 목사한테 위임을 해서 소송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변론이 6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6월 15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 소송은 6개월 이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우리 신영포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의 지배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공산당에서는 입법사법 행정이 거기 있습니다. 그 위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보이지 않는 권력이 제1권력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치 권력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종결을 안 하고 6개월이 될 때 1차 변론을 하고 다시 또 시간을 끌더니 2차 변론을 아까 6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4주 이후에 하면은 7월 13일 정도 됩니다. 이때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이걸 종결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변론할 때 중요한 그 사실은, 재판에 참석했던 우리 최우원 교수도 계십니다만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2가지 투표용지가 있었다. 그 2가지 투표용지에서 노트형 투표용지를 투표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걸 인정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 측 피고를 대변한 변호사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리고 묵시적으로 이렇게 끄덕끄덕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형사재판 내지 일반 재판에서는 이거는 피고와 원고가 이긴 겁니다, 이미. 일단 이런 상황이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이 5구 대선 때 사전 투표할 때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그 세부 세칙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투표 끝나고 투표함이 선관위 직원 집에 갖다 놓더라도 아무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규정상. 이것이 큰 또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양심에 따라서 대법관 네 분이 심판을 한다면은 이건 확실히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 그럼 우리로서 다시 무장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흔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 세부사항에 강해야 된다. 이 선관, 공직선거에 관련해서는 진짜 법조항이 300조 이상이 됩니다. 선거관리 규칙은,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350조 정도입니다. 아마 민법이나 선법보다도 조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자질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래서 이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디테일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것이 가짜 투표라고 신고한 이 1600명 이분들의 호소를 적극 반영하겠다 해가지고 1600명에서 적어도 A4 용지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채운 사람들 중심해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재판관이 양심이 있다면 이 호소에 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 회장한테 뒤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한 200명 정도를 제가 이 시민들한테 코팅을 해가지고 보일작정이요, 대법원 앞에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샘플로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이 호소 내용을 보면은 많은 책임감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이 분노를 못 느끼게 한 것이 제 책임이 있구나. 진작부터 이걸 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 나타나야 됐다. 그리고 요번에 만일 기각이 되면은 다시 재심을 요청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이 양심을 걸고 신고를 했는데 2개의 투표용지가 있다고, 이거를 제대로 대변을 못하면 우리 국민 스스로 주권자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선관위에서 얘기를, 이거는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헛개비 보는 거와 똑같다. 뭔가 잘못 봐서 당신들이 그렇다. 여기서부터 개돼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미안합니다만 선관위의 재판관들이 국민을 완전히 눈뜬 봉사가 뭡니까? 그거는? 장님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장님처럼 병신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 어떤 노인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72세가 됐는데 자기는 수전증이 있다는 거예요. 수전증이 있다. 그런 수전증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아니고선 그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취미가 사진 찍는 거다. 근데 그날 또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벽에 보니까 A4 용지로 여기 찍으면은 여기서 벌금을 얼마 든다, 이런 벽보가 붙었다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건 당연히 위협적인 겁니다. 사진 찍지 말라는 거든.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다, 이런 등등을 해서 A4 용지 한 장 반을 쓰셨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걸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달라, 이런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부인하고 남편하고 가가지고 산식을 투표를 하는데 서로 대조를 벌이니까 투표용지가 다르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동시에 가가지고 같은 시간에 투표를 했는데 부인과 남편이 달라,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 할아버지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강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보이는 쪽으로 제가 활동을 할까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충성! 근엄성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